제가 웃겼어. 사랑의 사랑방 열시다. 그래요? 이게 너무 좀 교육방송 같은 느낌이면 재미없을까봐 저랑 이제 래피디님이랑 특히 래피디님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오프닝을 준비하시고 계시는데 좀 재밌는 게 있으면 언제든 더 재밌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도령입니다. 이번엔 바소커피 송도점으로 왔습니다. 이번 사랑방은 인천 송도의 이제 바소커피 송도점입니다. 그건 안 어울리는. 뭐 재밌는 얘기 없나? 뭐 재밌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나 진짜 어제 진짜 도둑거기범에 거기에 기인들이 많이 모여요. 진짜 하나도 정상이 없어 거기 손님은. 근데 이제 이제 19살 된 친구가 항상 자주 오는데 그러면서 얼굴이 익어가지고 이제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용돈을 받기 때문에 여기 와서 커피를 공짜로 먹고 항상 에스프레소를 먹어요. 에스프레소 먹고 설거지를 해주고 하거든요. 근데 의상이 독립군이야. 그 옛날 독립군 알죠? 그래서 항상 중절모를 딱 벗고 들어와서 목소리도 엄청 낮아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탁 인사를 딱 하고 탁 들어온단 말이에요. 탁. 그리고 그 브리프 케이스 가죽으로 된 탁 직사각형 브리프 케이스를 딱 들고 와요 항상.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 저기 뭐가 들어갔을까. 그래서 한번 열어봤거든요. 권총. 너무 웃기는 거 아니야? 잠식당했어 캐릭터에. 열었는데 권총이 나왔어. 권총이 나와가지고 근데 어제 이제 또 물어봤어요. 권총 오늘 갖고 왔어요? 그때 오늘은 바쁜 일 있어서 못 챙겼습니다. 하하하하. 에스프레소 이번에는 산미 있는, 아까는 또박이 블렌드였다면 지금 바소 블렌드. 네, 산미가 있다고 하네요. 근데 굉장히 다크해요. 그죠? 이것도 엄청 다크하고 또 역시나 점도는 별로 없습니다. 로스터잉 하시는 분의 그 의도 같은데 일단 향은 그을린 향 같은 게 많이 나요. 에티오피아 들어갔나? 에티오피아 향이 좀 나네요. 아까는 또박이 블렌드를 그 고소한 라인에 또박이 블렌드를 세팅을 잡아드렸는데 청라점에서는 여기 송도에서는 이 바소 블렌드를 세팅을 잡아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라떼인데 아까랑 똑같은 그 러브라믹스 잔에다가 주셨어요. 이것도 이제 바소 블렌드거든요. 좀 재밌는 게 생각보다 많은 매장에서 잔에 음료를 맞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잔을 사놓고 거기다가 음료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데 그 총 볼륨 안에서 이 메뉴가 내야 하는 맛이 있잖아요. 그거를 맞춰주면 되는데 이제 그 부분까지는 많이 고려를 안 하는 거죠. 카페 라떼는 말 그대로 커피 우유잖아요. 커피랑 우유랑 두 개가 만났을 때 뭐가 먼저 생각나면 안 돼요. 자, 이제 케어를
해볼 건데요. 그 바소커피 송도점의 대장님.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바소를 다 도맡아서 하고 있는 유승이라고 합니다. 아, 대표님. 네. 아, 대표님 너무 좀 젊으신데요? 젊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저 되게 젊어 보이셔도 대표님이신지 몰랐어요. 저는 아까 그 뭐 상상 속에 굉장히 나이가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한번 커피를 내려볼까요? 네. 오늘 세팅 잡으신 대로 아, 네. 드시면 안 돼서 일단 드시고 저랑 같이 먹어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느껴지시는지. 네. 일단 그 이전에 청라점에서도 그 에스프레소 맛보는 법을 말씀드렸는데 네. 혀랑 입천장으로 이렇게 에스프레소를 감싸듯이 쥐어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입에서 느껴지는 그대로를 이제 표현하면 되거든요. 얘를 딱 먹으면 혹시 입안이 따갑진 않으세요? 따갑다는 잘 모르겠어요. 따갑다는 모르겠고 약간 부드럽나요? 부드러운 것보다는 좀 더 묵직하다? 묵직하다. 네, 네. 그러면 지금 느낀 거랑 네. 수정 후랑 네. 이 촉감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바뀌는지 그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또박이 블렌드는 이제 그 표현하려고 하는 그 캐릭터 자체가 슈가 브라우닝 그런 계열이었거든요. 제가 느끼기엔 네. 다크 초콜릿 같은 느낌이어서 네네. 걔는 처음에 잡혀있는 물 온도가 적정보다 높았음에도 표현하려는 게 그렇다면 이걸로 쓰셔도 되고, 이렇게 그리고 수정한 걸로 쓰셔도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안 돼요. 거기도 마찬가지, 거기도 2개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산미 있는 애들은 그렇게 물 온도를 높이 해버리면 산미가 뭐지라고 생각했을 때 커피가 가지고 있는 그 수용성 성분이 만들어내는 게 산미랑 향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걔네를 드러내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향미를 즐기게끔 하는 거라서 입안에서 걔네들이 충분히 느껴질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이 온도마다 가지고 나오는 성분이 그냥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더 많은 걸 끌어당기는데 수용성 성분을 더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수용성 성분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 갈변된 조직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끌고 나오는데 그럼 어두워지겠죠. 네. 그러면은 커피 맛이 어두워지면 산미부터 가려요. 그래서 갈변이 산미를 가리면 싸워해져요. 이렇게 날카롭게 변해요. 어떤 식으로 가려도, 추출을 길게 가져가서 가려도, 로스팅을 어둡게 해서 가려도, 갈변이 어떤 식으로든 산미를 가리면 산미는 없어진다. 신맛으로 변한다. 쨍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텍스처가 만약에 입안에서 이렇게 따끔따끔거리면 원래 와인처럼 입안에서 얘를 어느 정도 즐겨야 되거든요. 플레이버를 즐겨야 되는데 이거를 머금고 있기가 불편해서 온전히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미랑 향이 있는 애들, 이 산미랑 향을 표현해줘야 되는 애들은 꼭 물 온도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고, 그러면은 일단 제가 한번 이거를 바꿔서 맛보여 드릴게요. 네. 이거는 네. 분쇄는 전혀 바꾸지 않았고 네. 물 온도만 맞춘 거거든요. 지금 아로마에서 신향이 먼저 올라오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느꼈던 그 따끔거리는 게 지금도 있는지 보시면, 부드러워졌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한 가지 결론이 난 거잖아요. 사실 그게 드라이거든요.
갈변이 과하게 추출이 되면 항상 드라이해지는데 드라이한 게 과하면 이렇게 따끔따끔한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런 따끔한 느낌이 생기는데 걔는 물 온도에서 오는 거다. 그러면은 이건 82.9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실온도는 92 정도일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네. 이거는 네. 모든 기계가 다 그래요. 모든 어떤 거든. 그래서 실제로 이 숫자를 네.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를 92로 할래? 그러면 이 숫자가 92로 되면 네. 그렇게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는 정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아, 네네. 이 질감, 네. 아 드라이한 그 까끌거리는 그 따가운 느낌은 물 온도에서 오는 거구나를 우리가 하나를 알게 된 거잖아요. 네네. 두 번째, 여기도 똑같은데 후미의 떫은 느낌 느껴지나요? 이 목젖 쪽에 이게 드라이가 있고 이 떫음은 에스티링전트라고 따로 표기가 돼요. 그러니까 드라이는 마르게 하는 느낌이라면 떫음은 아예 전혀 새로운 다른 느낌이라는 거죠. 이 지금 떫거든요 이게. 네. 이게 계속 이 목젖 쪽에 남는데 이것도 전 매장도 이거를 조율해줬는데 이거는 단맛이 안 나온 거예요. 그냥 가장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구성된 맛이 산미가 있고 뒤에 갈변 단맛이 이렇게 있으면 분쇄가 점차 이제 적정으로 고와지면서 산미 형태가 선명해졌다가 맨 마지막에는 끝까지 단맛을 다 만들어주고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쉽게 설명할 때 산미를 깎고 단맛을 짜내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이 뒷부분에 이거는 단맛을 뽑아내서 가려줘야 돼요. 근데 이 구조상 네. 에스프레소라는 추출 역학상 네. 뭔가를 끄집어내려면 분쇄도를 곱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되게 단순해요. 이 느낌을 받으셨다면 그냥 분쇄를 곱게 가져가면 됩니다. 이번엔 어때요? 전 거보다 더 깔끔해요. 전 거보단 깔끔하죠. 근데 이번엔 또 다른 게 생겼죠. 약간 짠맛 같은 게 나오고 네. 앞쪽에서 맛이 이렇게 산미가 나와야 되는 형태 쪽에 되게 강한 신맛이 이렇게 탁 찌르지 않나요? 네, 신맛이 있어요. 네. 커피에서 지금 이게 맞나 아닌가 이렇게 고민될 때는 커피는 그냥 물 안에 수용성 성분을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자극될 수가 없어요. 뭔가 자극이 만들어졌다면 그건 사람이 뭔가를 한 거거든요. 지금 이 느낌, 맛이 뭉쳐서 신맛이 강하게 드러나는 느낌, 그리고 목 넘김이 이렇게 짙은 느낌, 이거는 분쇄가 고운 거예요. 네, 이렇게 강하게 찌르면 맛이 뭉쳐진 것처럼 이때는 분쇄를 풀어주시면 돼요. 네. 네. 조금만 줘야. 지금 약간 아까 그 짠 느낌 없어졌죠. 그 앞쪽에 짠 느낌은 보통 분쇄가 우리가 설정해 놓은 그 값이 있잖아요. 여기서 고울 때 나오거든요. 네. 짠 느낌이. 네네. 근데 아까처럼 신맛이 강하게 돼서 자극되는 부분은 또 풀어졌는데 이 뒤에 떫은 느낌이 네. 살짝 있잖아요. 네네. 요거까지 잡아줘야 돼요. 아, 네네. 끝까지. 그래서 지금 한 칸을 푼 거거든요. 네. 그럼 반 칸을 다시 쪼일게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것만 기억했다가 이게 없어지는지만 우리가 보면 돼요. 네. 끝까지 단맛이 이렇게 네. 돼 있죠. 네. 이제 세팅 끝. 제가 라떼를 3잔을 만들어 볼게요. 네. 일단 얘를 한번 드셔보실래요? 이거요? 네. 일단 그 한번. 얘는 커피 맛이 더 많이 나나요? 아니면 우유 맛이 더 많이 나나요? 아니 이쪽 아, 저요? 네. 지금 이거 우유 맛. 우유 맛이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커피 맛이 좀 더 세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도 우유 맛이 더 많이 난다고 느끼셨잖아요. 네. 근데 여기다가 아까 가득 채워주셨잖아요. 네. 거의 우유였어요. 제가 진짜요? 느끼기엔. 그래서 원더필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요? 근데 커피랑 우유가 이제 뭐가 먼저 떠오르지 않도록 하는 순간이 이 적정량인데 네.
네, 그거를 좀 맞춰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러브라믹스 잔이 네. 보온성도 좋고 다 좋은데 용량이 너무 커요. 우리 맞아요, 그죠? 용량 커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꼭 꽉 네. 안 담아 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요? 네네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카페 열었을 때가 8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동네 막 시작했을 때는 네. 양이 적으면은 너무 뭐라고 하셔가지고 맞아요. 진짜 지금도 쭉 듣거든요. 맞아요. 대부분 아까 이제 우유 온도도 좀 너무 뜨거웠는데 아마 다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럴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우유 온도까지는 솔직히 뭐 그렇지만 그 배합되는 정도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네네. 네. 물론 뭐 양을 워낙 많이 달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드리는 게 가장 좋지만 네. 이걸 한번 드셔보실래요? 네. 이거는 물 맛이 좀 나지 않나요? 네. 그죠? 네. 그래서 만약에 라떼 잡으실 때 보통 산미랑 향이 나는 애들을 추출을 중간에 끊으면 지금 여기서 아까는 되게 좀 약간 과일 같은 느낌도 있고 복숭아 같은 느낌의 커피였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안 나요. 네네네. 네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손님에게 선택지를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사실 이 산미랑 향이 있는 애들을 풀밀크에다가 더하면은 안 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 지금 이 느낌의 그런 담백한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얘처럼 그 짧게 끊어서 드리는 게 훨씬 낫고 네. 지금처럼 이렇게 풀샷을 받으면은 이렇게 물맛 때문에 좀 많이 안 하는 편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럼 또 방법이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 하면은 너무 이제 복잡해지니까. 네. 그래서 저는 많이 말씀드리는 게 차라리 슈가 브라우닝 계열을 그 메인으로 그냥 권해라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저거는 슈가 브라우닝 계열은 향미가 단조로운 대신에 직관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쪽 성분만 이렇게 뽑아내더라도 제 캐릭터를 크게 잃지 않아요. 네. 왜냐면 그 향미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그렇게 복합적인 느낌은 아니잖아요. 초콜릿, 캐러멜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 이런 것처럼 복숭아, 꽃 뭐 이런 것들은 중간에 끊으면 향미도 안 나거니와 그 농도감도 약해가지고 풀밀크에다가 놔둬버리면 자칫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고려해 보시고 두 개 다 한 네. 저렇게 25 정도만 추출해가지고 네. 이제 한 27? 이 정도 나왔거든요. 네네. 27 정도만 추출해서 라떼 만드시면 네. 한 9부까지만 채우셔도 그래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궁금한 게 한 게 있는데 네. 저희가 바스켓이 18g 바스켓인데 네. 다운 도징 있잖아요. 음. 그렇게 해도 무관한지 추출 영양에 있어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지. 여기서 이제 다운 도징은 바스켓의 용량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 적게 담았다는 거를 말해요. 근데 그 판단의 근거가 지금 그람 수잖아요. 아, 네. 그죠? 네네. 근데 바스켓은 전적으로 부피와 연관돼 있어요. 공간이잖아요. 바스켓은. 네. 그러면은 이거는 공간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 그람으로 생각을 하니까 네. 자꾸 이거로 착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입자의 무게는 다 다른데 네. 저거 18g이랑 네. 라이트 18g이랑 아예 다르겠죠, 부피가. 네, 달라요. 네. 근데 그럼 만약에 이 이론대로라면 네네. 똑같이 18g을 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이 바스켓에는. 네네. 이게 모순이잖아요. 아. 그죠? 음. 입자가 가벼울수록 네. 부피가 커질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맞나? 아무튼 입자가 가벼울수록 더 부피가 커지니까 무게는 적게 나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신 거구나. 그 맞아요. 이해했어요. 다운 도징이 아니에요.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네네. 전적으로 바스켓은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징은 부피로 생각을 하셔야지 그 무게로 생각하시면 거기서 모순이 생겨요.
그래서 다운로징이 아니고 네, 입자가 가벼운 겁니다. 그리고 이 바스켓은 일단은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 헤드스페이스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내가 만약에 IMS다, IMS 그러면 24, 26.5, 28.5 이렇게 세 개가 있다. 그럼 나는 뭘 써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내가 만약에 24.5로 잡았어요. 그러면 저는 다 껴봐요. 왜냐면은 타공은 똑같고 이 위에 높이만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같은 브랜드면은. 그러면은 사실상 헤드스페이스가 차는 시간만 달라질 뿐이지 받는 저항은 분쇄랑 곱기랑 타공으로 만들어져 있단 말이죠. 똑같이. 그래서 뉘앙스만 달라져요. 그래서 더 나은 뉘앙스만 찾아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게 끝입니다. 네네네. 네. 그 부분이 좀 새로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제 그냥 그람수로만 봤었으니까 그랬는데 다운로딩 했는데 생각보다 추출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그렇게 접근을 하면 또 다르게 커피를 할 수가 있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람수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람수만 보고 아 농도가 뭐 적은 거야. 아 그러면은 이거를 부피를 더 올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 안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향미의 선명도와 단맛이 끝까지 뽑혀는가거든요. 그렇게 초점을 두고 얘를 이 정도 분쇄해서 잡아서 한 거지 이거보다 더 낮게 분쇄할 수도 있고 곱게 분쇄해서 세팅할 수도 있고 더 많이 해서 분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의 목적은 이유가 있어야죠. 예를 들면은 더 곱게 분쇄해서 표면적을 넓혔을 때 어두워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향미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전체적인 강도가 낮아지니까. 그래서 내가 에스프레소를 그렇게 표현하겠다 하면은 그렇게 가는 거고, 네. 만약에 내가 우리 카페 음료의 볼륨이 너무 크다 보니 지금 이 고용분으로는 연하다. 그러면은 이제 도징을 더 하시면 되는데 그것만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이게 지금 이거보다 도징을 더 해서 받고 싶다 그러면은 초랑 추출 양은 거의 비슷해요. 그거는 이제 거의 비슷하게 방금 맛 기억하셔서 당연히 도징을 더 하겠죠. 도징을 더 하니까 저항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가 하나 낮춰줘야 되잖아요. 그게 분쇄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분쇄도가 굵게 가겠죠. 분쇄도가 굵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체 양이 만약에 내가 40을 추출한다 그러면 40이라는 거 안에서의 수분 함량이 절대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18g 담아서 18g에 40 뽑은 거랑 뭐 22g에 40 뽑으면 물론 22g의 농도가 진하겠지만 18g을 25g만 뽑으면 훨씬 더 진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이 40, 25 내가 얼만큼 뽑느냐는 굉장히 절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걸 계획하고 들어가긴 해야 돼요. 저항값을.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부피를 늘려도 크게 이 저항값만 맞춰놓으면은 한 40 정도에서 나올 거예요. 이제 끊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그렇게 잡으시면 되는데 굵기가 굵어지니까 표면적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두 가지 변화가 생겨요. 하나는 수용성 성분은 많아져요. 근데 갈변되는 표면적의 추출은 적어져요. 왜냐면은 20g이면은 20g 안에는 1000갈래로 나누든 10,000갈래로 나누든 20g에는 정해진 수용성 향미 성분이 있잖아요. 걔만 뽑아내면 더 이상 걔는 뽑을 수가 없어요. 근데 더 뽑아낼 수 있는 거는 갈변된 조직 안에서의 성분들이에요. 얘는 1000갈래로 뽑으면 1000만큼 나오고 10,000갈래로 갈리면 10,000만큼 나오는 애예요. 그렇잖아요. 정해진 시간 안에 걔네가 훨씬 더 압도적인 그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분쇄, 도징하는 양을 많이 할수록 바탕은 밝아지고 산미는 더 대두되죠. 그래서 분쇄를 가장 굵게 해서 세팅, 그러니까 도징을 많이 해서 세팅했을 때는 바탕이 가장 밝고 산미가 대두시킬 때, 그래서 이제 대회 같은 데서 많이 쓰죠. 산미를 빵 쳐줘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때 막 22g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선수들이. 근데 요새는 또 추세가 바뀌어서
지금 정도가 됐을 때가 산미 갈변 단맛. 이 뒤에 부분의 단맛은 로스팅 정도에 따라 이 톤이 변하거든요. 얘는 수용성 성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갈변된 조직이 만들어내는 단맛이. 그렇기 때문에 산미라는 말 자체가 신맛과 단맛의 합성어잖아요. 네. 우리가 잘 익은 과일처럼 신맛에 그 과일이 잘 익었을 때 우리가 달달하고 말하는 것처럼 좋은 신맛은 항상 단맛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커피가 가진 본연의 단맛은 이 산미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은 아마 로스팅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 뒷부분은 얼마든지 내가 로스팅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색깔을. 그래서 지금 잡아놓은 톤이 산미, 갈변 단맛 이렇게 나오게끔 분사를 잡은 거고 이거보다 이제 더 내려갈 수 있거든요. 더 곱게 해서 가면은 표면積이 엄청 넓어지잖아요. 네. 그 대신에 전체적인 역치는 네. 낮아지고 그래서 바탕이 전부 다 갈변 단맛 새, 산미는 약하게 드러나는데 전체가 낮아지니까 향미는 섬세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좀 라이트 로스팅 같은 애들을 네. 뽑을 땐 좋죠. 아. 오히려. 왜냐면 라이트 로스팅은 만 갈래로 갈라도 갈변된 톤이 연하니까 그렇게 어두워지진 않고 산미는 가지고 있는 향이 많으니까 더 섬세하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재료를 쓰냐에 따라서 이거를 이렇게 정하면 돼요. 네. 이건 이제 또박이 블렌드죠. 네. 아 근데 어제 제가 어제 치킨집에서 술 먹었는데 또박이 치킨집에서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순우리말이라서 많이 써요. 무슨 뜻이에요? 언제나 항상 한결같이라는 순우리말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원래 딴 거 먼저 했었다 했잖아요. 네. 그게 또박이 커피였어가지고 아,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맛을 맞춰왔던 아이라서 얘는 또박이라고 붙여준 거고 바소는 이제 저희 바소 처음 시작하면서 새로 이제 그때도 이제 저희 이제 다른 분들 이제 로스터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네. 싱글빈으로 하는 거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싱글빈을 사용해서 배소를 한다는 개념을 맞아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안 네, 그랬으니까 맞아요. 무조건 블렌딩이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어가지고 시작한 게 이제 바소가 들어온 거예요. 네. 에티오피아죠. 네, 디오페야. 아. 감사합니다. 어쨌든 또박이가 그런 좋은 뜻이 있는지 모르고 계속 치킨 얘기만 했네 아까 전에. 네, 항상 한결같이 네. 그 커피에 저희 최선을 모토예요. 꼭 그 인천 청라나 송도 오시면 바소 커피 들려서 이제 사장님 친절하신 사장님과 그 또박이 블렌드 그리고 바소 블렌드 꼭 한번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끝. 가솔로 이행시 할 건데요. 준비할 시간 될까요? 프로에게 준비 시간은 필요 없다. 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 소리 없이 사라질게요. 여러분, 송도는 올해 3월에 로스팅 챔피언십과 컵테이터스 챔피언십이 바로 인천 송도에서 열립니다. 네, 국가대표 뽑는 자리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커피 분야별로 국가대표를 뽑아서 이제 세계대회를 목적은 세계대회를 출전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대회가 그 올해 5월에 부산에서 열립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관심이라도. 참 많은 선수들이 이제 엄청나게 피땀 흘려서 노력하고 출전하거든요. 올해 그 열리는 거는 이제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이라고 해서 KMBC 코리아 내셔널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사람이 WBC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 나가는데 가장 이제 근본이 되는 대회고 굉장히 전통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가장 탑티어 대회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유튜브에서 또 그 선수들 시연할 때 응원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SCA라는 한국 지사가 있어요. 이게 국제 기구인데 WC라는 월드 커피 이벤트라는 데에서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지부를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스페셜티 커피 어소시에이션 해가지고 SCA 한국 챕터라고 있어요. 인스타로 팔로잉 하시면 아마 소식을 즉각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국내에 열정 있는 바리스타들의 따뜻한 관심 부탁드립니다.